이재명 대표는 더 나아가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논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장깨로 내란 수개를 석방해 줬습니다.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과 검찰이 한패라 풀어줬다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반응일까요? 황당한 음모론이라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합니다. 즉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다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입니다. 음모론자다, 망상적 음모론이다.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검찰과 대통령이 한패다. 이 대표는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은데 한패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일단 검찰, 지금 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부분 제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검찰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만 쭉 나열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경호처 외청에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출장 조사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12.3 비상겸 내란 때 최근에 민주당 이 진상조사단 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검찰 당일날 방첩사하고 이 국정원하고 통화해서 선관위에 투입하는 문제 진짜 부장검사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음모론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게 당시에 방첩사 대령들에게 검찰에서 갈 것이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와 전혀 무관할까요? 저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가 지금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관련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후에 만약 하게 된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한 의도 내지 기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데다가 검찰총장으로서 이번에 내란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를 쭉 그냥 나열해 놓고 보면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전혀 전례도 없고 법문, 날로 계산한 법문에 반하는 법원의 이례적 판단에 대해서 당연히 즉시항고하는 게 맞는데 왜 안 했을까? 문제 제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탄핵 관련해서도 이 검찰청 특수본 설치 예규,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특수본은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찰총장은 사후에 보고만 받게 돼 있고 위법하고 부당한 어떤 업무를 할 때만 서면으로 명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본에서는 즉시항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검찰 내부의 상식 수준으로 왜 항고를 안 하지라는 지금 내부 의견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수본 본부장인 박시영 고검장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검찰총장이 막은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이죠.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위법하고 한패인 상황은 많아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같은 편이다, 짜고 쳤다, 한패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3 체포동의안 2차 표결 당시 가결을 예상했다. 당내 일부와 민주당의 친문 비명계 의원들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권영진 의원님.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 발언한 발언대로라면 당내 민주당 의원과 검찰은 한 패, 검찰과 대통령도 한 패, 그럼 비명과 대통령은 한 패. 아닌가요? 거긴 또 다른 패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뜻에 반하거나 자기 이익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그 사람들을 한 패로 모으는 아주 독특한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계엄 과정에서도 보면은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고 그렇게 몰았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해서 집회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을 악마라고 얘기했어요. 또 반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동은 무서운 표현이죠.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우리 반대하는 공산주의 반대하는 국민들 숙청할 때 반동분자로 몰았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자기 뜻대로 대통령을 계속해서 구속해야 되는데 왜 판사 명령에 따라서 석방해 줬냐 이러니까 이제 또 검찰까지도 한패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만약에 대통령을 즉시 항고를 해서 그걸 일주일 내로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항고심에서 또 기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항고심에서 이게 위헌이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나요? 대통령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을 불법으로 지금도 52일간 불법으로 구금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풀어주라 그랬는데 아니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말을 들어서 그럼 검찰총장이 야 이거 즉시 항고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계속 구금시켜 놓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구속과 관련해서는 이건 문제는 판사의 권한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권 타령을 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하냐고 그러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아니 본인이 얘기했던 인권의 원칙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아까 말씀했던 것 중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무슨 헌재의 위헌이다 그건 아니죠. 헌재에서는 마은혁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국회의 권한 침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임명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당장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잖아요. 그리고 마은혁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해서도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명할 거냐 언제 임명할 거냐의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심판은 변론이 다 종결돼서 이미 선고가 나오고도 차고 넘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시면은 그때 한덕수 총리가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왜 최상목 대행을 그걸 가지고 또 탄핵을 운운합니까? 그리고 탄핵은 물론 국회의 권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는 정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헌정사상 74년 동안 우리나라가 총 탄핵이 이루어진 게 21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6개월 동안 민주당이 탄핵 지금까지 한 게 29번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장관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해가지고 차상목 권한대행이 하는데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이거는 자기들이 준 권한이라고 해. 이래서 함부로 막 쓰면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느냐 말이에요. 나라가 혼란해지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탄핵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건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까지 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탄핵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권한이라고 해서 함부로 앵커 말씀대로 조자룡 큰 칼 쓰듯이 그렇게 쓰면은 나라가 혼란해져 국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검찰의 석방 지휘를 두고 야당에서 비판할 대목도 많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야 5당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논점은 야당으로서 비판을 하는 것과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야당 5당의 그리고 민주당의 대검찰청 항의 방문 장면부터 보시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심우정 총장은 이제 와서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정의를 저버렸습니다.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자, 5야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야당에선. 그런데 이제 탄핵, 30번째 탄핵을 하는 지점과 관련해서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우정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진짜 내란 세력이다. 차라리 이 대표 재판 일정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라. 오세훈 시장이었고요. 걸핏하면 탄핵 남발에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니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요. 법조계 일각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즉시 항고는 위헌성이 크다. 상급신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잡아두기 위한 즉시 항고다. 부적절하다. 현직 부장판사, 즉시 항고 여부는 검찰의 판단 영역이다. 이걸 갖고 합법, 불법 탄핵을 거론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당연히 반발 기류가 나오죠. 법원의 결정을 따랐다고 탄핵, 사퇴 압박 탄핵 추징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부장검사는 풀어주라는 사람은 문제 삼지 않고 검찰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